자, 7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고민 사연이고 닉네임은 최소바님께서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사연을 보내주신 최소바님께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사연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붕어 형님. 죽고 싶은데 죽지도 못하겠어서 제 사연 좀 들어주셨으면 해서 메일 보냅니다. 우선 저는 95년생, 올해 한국 나이로 28살 여성입니다. 우선 저는 24살부터 3년간 제빵 기세로 일했었고 힘도 고되고 창업의 뜻이 있어서 올해 3월에 퇴사를 하였고 어느새 퇴사 8개월 차이네요. 김밥집이 하고 싶어서 김밥집에서 6개월 일하고 올해 창업하려고 했는데 뭐가 무서운 건지 창업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지도 않습니다. 모아놓은 자금도 부족한 것 같고요. 그래서 시간을 두고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면 좋으련만 부모님과 함께 생활하는 집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지내기에는 눈치가 보여서 오후 5시부터 11시까지 하는 카페 아르바이트를 구해서 2달째 해오고 있습니다. 오후 5시에 알바 가기 전에는 방에 틀어박혀 잠을 자거나 음식만 먹으면서 며칠을 지냈는데 이건 아니다 싶어서 오전에도 빵 공장에서 하는 일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오전 오후 투잡을 뛰려니 체력이 바닥났습니다. 어느 쪽 일도 제대로 해내지 못하는 듯합니다. 가만히 있지 못하는 저의 불안감이 오히려 저를 더 불안하게 만들어버린 것 같습니다. 두 군데 모두 올해까지만 일할 계획인데 끝까지 잘해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예전에는 일을 잘한다는 얘기도 많이 들었는데 요즘에는 멍청해졌는지 간단한 계산에서도 실수할까봐 덜덜 떨립니다. 제가 창업할 거라고 설레발에 많이 쳐놓아서 가끔 마주치는 지인들은 창업집이 잘 돼 가느냐고 묻는데 할 말이 없습니다. 너무 부끄럽고 숨고 싶어집니다. 사실 죽고 싶죠. 어쩌다 제가 이런 허풍쟁이가 되었을까요? 기억을 거슬러 대학 시절로 돌아갈 볼까요? 저는 필리핀 어학연수를 간 적이 있는데 가기 전에는 잘 다녀와야지 가족들에게도 걱정만 하며 갔는데 2개월 만에 적응을 못해서 한국 가고 싶다고 담당자에게 징징댔고 매일 영어 수업도 빼먹고 잠만 자며 보냈고요. 2018년에는 베트남에 해외 취업 한답시고 갔다가 1개월 만에 적응 못해서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또 제빵기사로 일하는 2년 차에도 창업한다고 휴직했다가 도전 못하고 재입사했고요. 저는 왜 시도만 하고 노력하지 못할까요? 참 나약한 인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저는 간단한 업무도 해낼 자신이 없습니다. 부모님이 계시지 않는 시간에도 집안에 온갖 먹을 것이라고는 다 먹어버리고 배가 불러 괴로워서 다 토해버립니다. 그냥 저 자신이 괴물 같아 보입니다. 방금도 많이 먹어버렸습니다. 저 또 토하러 갑니다. 이렇게 글로 써보니 생각보다 더 최악이었네요. 저 부모님께 너무 죄송합니다. 라고 적으셨습니다. 사연이 꽤나 좀 심각하죠 이게. 예. 그래서 어떻게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될까? 일단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미 뭐 딱히 잘못한 건 없어요. 예. 잘못한 거 없는데 본인이 뭔가 실수한 거에 대한 좀 자책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예. 제가 보니까 본인이 살면서 이 실수한 부분에 대한 자책감이 너무 큰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님이 살면서 뭐 그렇게 남들한테 뭐 실수했다거나 뭐 죽을 죄를 지었다고 그게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님보다 더 심한 짓을 하는 사람은 잘 먹고 잘 살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 나는 팬님 그렇잖아. 나는 팬님 그 같이 사시는 분 이분보다 더 몇십 배 더 심한 짓도 하지만 잘 먹고 잘 살잖아요. 아니 님이 뭐 굳이 뭐 실수한 걸 하고 뭐 내가 뭔가 배우려고 했는데 그걸 이제 다 이제 수행하지 못하고 중도 하차한 거. 근데 그런 것들은 누구나 다 하거든요. 뭔가 하다가 힘들어서 그만두고 하는 거는 누구나 다 해요. 그게 잘못됐다고 하면 우리는 다 죄인이야. 일하다가 뭔가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그만두고 아니면 뭔가 하다가 겁나가지고 중단에 포기하고 이런 것들은 무수하게 많습니다. 단지 사람들이 얘기를 안 할 뿐이에요. 사연자분한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뭐 님도 하다가 겁이 나가지고 도저히 못할 것 같아서 그만뒀잖아요. 그럼 그만두는 게 맞습니다. 근데 다른 사람들은 그만두지 않았을까? 다른 사람들은 중간에 포기하지 않았을까요? 다들 얘기만 안 할 뿐, 얘기만 안 할 뿐 있잖아요. 다 중간중간에 그만두고 포기하고 때려치우고 이런 거 많이 합니다. 근데 왜 본인이 이런 거에 왜 자책을 합니까? 본인이 나약한 인간이라고 했는데 정말 나약한 인간이면 일도 못해야 돼요. 근데 지금 투잡까지 하잖아요. 투잡은커녕 알바도 안 받고 그냥 방구석에서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럼 그런 사람은 님보다 더 강한 사람이라서 집에 있을까요?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저는. 단지 그런 것 같아요. 약간 보니까 제가 봤을 때 그런 것 같아요. 약간 완벽주의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이게 뭐냐 하면 내가 계획한 것을 뭔가 못했을 경우에 대한 어떤 스트레스나 어떤 그런 데미지가 크게 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내가 생각하는 부분이 있으면 그걸 어떻게 실행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내가 버티지 못하면 나에 대해 자책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허풍쟁이 아닙니다. 이게 허풍쟁이면 뭐 다른 사람들은 뭐 허풍이 끝판왕입니다, 이게. 그래서 있잖아요. 창업 같은 거는 좀 밀었으면 좋겠어요. 최소한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창업은 나중에 해도 됩니다. 네. 뭐 창업 같은 거는 굳이 꼭 지금 안 해도 상관은 없어요. 창업이 나이 제한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물론 남 밑에서 일하는 건 힘들죠. 힘든데 꼭 창업이 무조건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유튜브 같은 데 보면 창업해가지고 돈 많이 벌고 자기 일에서 행복한 모습 보여주면 아 나도 저렇게 되겠지 하는 생각을 가지잖아. 그러면 하나 물어볼게요. 최소반님. 왜 창업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창업하는 나름의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굳이 창업하고 싶은. 물론 창업을 두려워하고 있긴 하지만 뭔가 본인 입장에서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창업을 이렇게 꿈을 꾸는 게 있잖아요. 혹시 정말 죄송한 얘기인데 유튜브 영상을 보고 아 저건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뭔가 유튜브에 나오는 그 사장님들 보면 내 나이 또래 비슷한 사장님들 보면 왠지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음, 제가 채식을 시작한 지 4년 차인데 주변에 채식 식당이 없어서 제가 차리고 싶었다. 근데 나는 솔직히 좀 죄송한 얘기인데 대한민국의 채식 식당 중에 뭔가 잘 돼가지고 이렇게 사람들이 줄 서서 먹는다 그런 걸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저는 창업을 말리고 싶습니다. 최소만님. 이 창업이라는 게 있잖아요. 무조건 이상적인 것만 가지고 하면 안 돼요. 내가 채식을 좋아하기 때문에 채식 식당이 있으면 뭔가 좀 나 같은 사람들이 많이 찾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람들이 괜히 뭐 치킨집하고 피자집 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 입맛은 생각보다 많이 고정적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도 도시에 살지만 저는 채식 식당, 뭐 베거테리안 종용 식당을 본 적이 없어요, 이게. 그런 거 배달하는 집도 못 봤고. 뭐 샐러드 밀키트를 만드는 곳은 있지만 그런 채식만 전문적으로 하는 것은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 곳이 맛집이 돼가 줄 서 있는 것도 못 봤고 유명하다고 하는 것도 못 봤어요. 물론 내가 시야가 좁아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이 창업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 거잖아. 왜 부담이 됐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미 창업이 이제 하려고 하니까 부담 되잖아요. 아니 근데
최소반 잘 들으세요. 이상적인 꿈을 꾸기 위해서 창업하는 건 절대 반대입니다. 창업이야말로 현실의 끝판왕입니다.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객관적으로 봐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채식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거는 뭐 작품이 아닙니다. 창업은요. 오히려 데미지가 더 크게 올 수 있습니다. 창업해서 안 되면. 창업해서 만약에 실패하거나 말아먹잖아. 그럼 시간도 시간이고 돈도 돈이고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어요. 그걸 내가 복구해야 돼. 복구해서 원산 복구 시키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 지인 중에 창업하는 분이 있는데 그것도 있잖아요. 잘 되는지 안 되는지 몰라요. 일단 어떤 식당이든 간에 있잖아요. 일단 잘 돼야 돼. 먹고 살만하고 잘 팔려야 됩니다. 여기 보면 그런 말 있잖아요. 님이 아까 채팅 적어준 거 보면 그분들은 자신들의 신념을 잘 지키고 사는 것 같다. 신념을 잘 지키고 사는 거하고 음식 장사 잘 되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죠? 아니요. 채식할 수 있어요. 아니 각자 취향이잖아요. 채식을 하는 거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무시하는 건 아닌데 근데 우리나라가 채식하시는 분들만 위한 식당은 없는 건 사실이에요. 대부분 우리나라의 맛집을 보면 채식 위주 식당보다는 대부분 육식이죠. 육식이거나 뭐가 이제 밀가루 같은 그런 빵 종류 그런 쪽이잖아요. 예. 그러면 생각해봐. 그걸 먹는 사람 정해져 있다는 거잖아. 솔직히 남자분들은 채식주의자가 별로 없어요. 남자분들은 거의 없어요. 여자분들 중에도 그렇게 많지가 않잖아요. 그건 님이 더 잘할 거 아니에요. 이 채식주의자 하더라도 채식을 굳이 이제 식당 가서 먹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다는 거죠. 그리고 먹을 사람이 그러니까 내가 찾아도 올 사람들이 많지가 않다는 거야 이게. 그리고 장사라는 게 굉장히 어려운 게 뭐냐 하면 잘 들으세요. 이게 장사가 어려운 게 뭐냐 하면 장사가 내가 백날 열심히 하고 내가 정말 신경 써도 안 오면 말짱 꽝이에요. 나 오히려 님한테 장사를 좀 지금 말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내가 열심히 한다고 손님들이 무조건 와주는 게 아닙니다 이게. 오히려 그런 현타를 많이 느껴요. 난 진짜 아침 일찍 와가지고 손님들한테 뭔가 대접하려고 하루 왼종일 서가지고 준비하는데 손에 꼽을 정도로 와봐요. 그래가지고 이것저것 다 계산하니까 마이너스야. 난 하루 왼종일 고생해서 일하는데. 그리고 채소 같은 게 잘 들으세요. 채소는 또 그날 팔지 못하면 신선도 떨어지기 때문에 폐기 처분해야 돼요. 야, 인스타그램이 사람 망치네, 이게, 인스타그램이. 최소반님 잘 들으세요. 인스타그램으로 현실을 파악하면 안 돼요. 오늘 잘 오셨네요. 네. 현실 파악은요, 무리수입니다, 무리수. 완전한 무리수예요. 인스타그램 하지 말라는 게 아니야. 여자분들이 인스타그램을 하면 착각을 하는 게 인스타를 가지고 인생을 파악하고 세상의 시각을 보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인스타는 다른 세상이에요. 현실하고 좀 많이 다릅니다. 인스타는 오히려 거짓말, 조작, 날조, 자기가 판치는 곳이에요. 사진 몇 장과 글 몇 개가 전부잖아, 이게. 오죽하면 인스타 감성이란 말이 나오겠습니까? 감성에는요, 얼마든지 뭔가 많은 것들을 포장할 수 있는 거예요. 쥐뿔 아무것도 없으면. 근데 여자분들이 이런 거에 좀 이성적인 판단이 아닌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게. 인스타에서 뭔가 이렇게 감성적으로 이렇게 뭔가 좀 사람들이 시선을 만약에 보고 몰리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는데, 인스타하고 현실은 많이 다릅니다. 정말 다릅니다. 인스타로 현실을 보면 절대 안 돼요. 사업은 현실입니다. 이미 지금 창업하려는 것도 현실이에요. 온라인에 그 인스타에 있는 사람들을 한테 음식을 대접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가게를 연 그 주변에 돌아다니는 그 집에 살고 있는 그쪽 유동인가에 있는 사람한테 보는 거야. 그럼 이게 인스타에 있는 사람이 인스타하고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상관없는 사람이죠. 물론 요즘에 장사를 하면
SNS로 마케팅을 해야 돼요. 요즘에는 장사 홍보하려면 오히려 밖에서 전단지 돌리는 것보다 SNS 뭐 블로그나 인스타그램 같은 걸 홍보를 하는 게 맞아요. 맞는데 그런데 있잖아요. 인스타가 절대적으로 팩트를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팩트하고 거리가 먼 것들이 상당히 많아요. 타겟층이 확실하다고 확실해도 그 타겟층이 얼마 없으면 못할 거예요. 이 장사라는 게 있잖아요. 여러 가지가 변수가 엄청 많아요. 음식이 맛있다고 무조건 다 오는 게 아니에요. 요즘에 음식 맛있는 건 기본 옵션입니다. 음식 맛이 좋은 거는 다 맛있어요. 요즘에 맛없는 곳이 없어요. 워낙에 상향 편준화가 돼가지고 오히려 맛없는 거 찾기가 힘들어요. 맛으로 뭔가 승부 보겠다 이것도 사실 어려워요. 이제 요즘에는. 그리고 상권도 중요해야 돼. 내 주변에 뭐 젊은 사람도 안 돌아다닌다. 그러면 뭐 홍보가 안 되니까 멀리까지 있으니까. 그러니까 있잖아요. 무조건 있잖아요. 장사라는 게. 아니면 뭐 그런 있잖아요. 그런 본인이 창업하겠다면 그런 이제 베지테리언 전용 가게에 가가지고 일을 해보든가. 일을 해봐가지고 장사가 어떻게 되는지 보든가. 아니면 내가 베가테리안 가게만 가가지고 사람들이 몰리는지 안 몰리는지 보든가. 그런 거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가가지고 서울에 뭐 베거테리안 가격이 얼마 있는지 검색해보고 되는지 안 되는지. 근데 맛보고 해가지고 예. 그리고 지인 가게 가가지고 정말 장사가 되는지 안 되는지 파악해보고. 근데 내가 봤을 때 이거 생각보다 빡실 것 같아요. 야채라는 게 굉장히 예민하거든요, 여러분. 야채라는 게 바로 만들어서 즉석으로 대접해가지고 팔리지 않으면 못 팔아요, 이게 야채가. 날씨에 민감하고 온도에 민감하고. 그리고 장사가 혹시나 망해버리면 이거 진짜 심각한 거예요, 이게. 최소바님, 이게 문제가 뭐냐. 보통 장사하시는 분들이, 창업하시는 분들이 좀 뽕이 들어가 있는 문제가 뭐냐 하면, 망했을 경우에 대책이 없어요. 장사가 안 됐을 경우에. 어? 장사가 안 될 확률이 사실 더 높거든요. 정강님 오세요. 의욕이 너무 없다. 그러면 알바를 두 개 다 하지 마시고, 하나는 포기하세요. 하나는 포기해요. 둘 중에 하나만 해요. 둘 중에 하나만. 예. 알바 두 개 하지 마시고요. 두 개 중에 하나만 하시고. 남는 시간 운동해요. 이번 연도까지요. 아니, 근데 둘 중에 하나만 하면 되잖아요. 저분이 그 보면 좀 고집도 있는 것 같아. 고집도 좀 있는 것 같아. 예, 운동해요, 운동. 이게 있잖아, 나쁜 생각이 있는데 운동이 좋아요. 땀 흘리고 하는 게 좋아. 예. 러닝 같은 것도 좋으니까, 걷는 거라도 좋으니까. 광합성 세고 하면 좀 사람 기분이 좋아져요. 생각도 좀 많아지고. 그래서 너무 있잖아요. 강박관념 가지고 있지 마세요. 그러니까 무조건 창업해야 된다 이런 뭐 강박관념을 가지고 있지만 계약이었다고. 계약 그 어차피 그냥 내가 안 하면 그만이야. 아니 그냥 좀 얼굴에 첫팔 깔고 저 힘들으니까 사정 생겼으니까 저 죄송한데 사정 생겨가지고 일 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냥 철판 까고 얘기하면 돼. 안 그래요? 물론 그분들 입장에서는 좀 약간 무리하게 보이겠지만 어. 일단 최소반이 잘 들으세요.
뭘 해야겠다는 강박관념을 탈피하는 게 중요해요. 뭘 해야겠다. 무조건 뭐 해야지. 이런 마인드를, 예. 자기 혐오 심해지지 않아요. 괜찮아요. 운동하면 돼, 운동. 최소한이 운동이에요, 운동. 그러니까, 저는 알바 두 개 중에 하나는 무조건 좀 그만두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아니, 몸도 힘들어 죽겠는데 정신 상태도 안 좋은데, 두 개 하면, 봐봐요. 지금 두 개 다 해가지고 제대로 못 하잖아, 이게. 지금 기본적인 것도 본인이 실수할까봐 지금 이제 긴장하고 있다면서요. 이게 손님들 눈에 안 보일 것 같아요? 얼굴 보고 하는 거잖아, 얼굴 보고. 어? 그러다가 쓰러집니다. 최소만이 쓰러져요. 건강은 안 빠지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그렇다고 지금 최소만이 잘 들으세요. 그렇다고 내가 지금 집안 환경이 내가 이렇게 투잡을 안 뛰면 힘들 정도로 집안 환경이 안 좋은 것도 아니잖아요. 내가 막 집에 가세가 기울어가지고 뭐 집에 뭐 빚을 갚아야 되고 일하는 사람이 없고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예. 차라리 저는 두 개 중에 하나는 그만두고요. 예. 몸이 좋은 거 드시고 운동하세요. 운동하세요. 뭔가 좀 고집이 좀 세신 것 같아, 저분이. 고집이. 자꾸 뭔가 있잖아요. 자꾸 뭔가 있잖아요. 자기가 지금 뭔가 실수한 걸 많이 하려고 무리하는 것 같아. 실수한 것도 없고요. 실수한 것도 없기 때문에 무리할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살면서 우리가 중간에 그만두고 저렇게 뭔가 실패하고 하는 과정은 누구나 다 겪는 거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걸 실수라고 보지도 않습니다. 뭐 제 방송에 여러분 아시겠지만 강동구 우리 그 올모 씨 같은 경우에는 20군데 충원한 사람도 있잖아요. 예. 알바하는 족족 충원한 사람도 있는데요, 뭐. 공민우님 뭐세요? 그거 실수 아닙니다. 실수 아니에요. 아니야. 실수 많이 하지 마. 실수 많이가 아니야. 이러면 더 안 좋아진다니까, 최소반님. 그러니까 이런 연결고리 끊으셔야 돼요. 님이 이게 한번 이렇게 살아봤잖아요. 살아보니까 자꾸 내 자신을 옥죄는 것 같잖아. 그럼 이게 뭔가 잘못된 거라는 얘기잖아요. 본인이 그동안. 잘못된 거 알면서도 이거 지고 있으면 정신적으로 안 좋아진다니까요. 차라리 알바만 하면서 올해까지만 좀 쉬면, 정신적으로 쉬면서 책 있잖아요, 책. 심리학 책도 읽으면서. 운동 같은 거 하면서. 그냥 내 생긴 대로 사는 게 사실 제일 좋습니다. 봐봐, 이 사람들 봐봐, 지금. 음. 자꾸 자기 자신을 채찍질 하지 마시라니까요. 자, 이거 님한테 힘주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님이 본인이 뭐 중간에 뭐 실수도 많이 하고 실패했다고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지금 님은 있잖아요. 지금 계속 아니 이상하게 안 봐요. 이상하게 안 본다니까요. 아니 지금 보니까 내가 또 이분의 또 여러 가지 문제점 중에 하나를 발견했네요. 뭐냐 하면 너무 남들 시선을 신경 쓰네. 남들이 날 보고 뭐라 하든 거기에 사로잡혀 있으면 안 됩니다. 남들은 남이에요. 그거 알아서 뭐 하려고요? 님 일하는 거 알면 아는 거죠. 아는데 금방 그만둔 거 뭐 알아서 어떡하려고요? 그럼 그만둔 거죠. 그거 가지고 만약에 이간질하고 뭐라 하면 그 사람들과 관계 끊어버리면 됩니다. 아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 일하다가 뭐 중간에 그만둘 수 있어요. 근데 그만둔 거 가지고 이거 가지고 자기네끼리 호박씩 가고 무시하잖아. 그럼 그 사람들하고 같이 있을 필요가 있습니까? 아무도 신경 안 써요. 정상적인 사람들은 아무도 신경 안 써요. 그냥 그런갑다 넘어가겠죠. 이걸 가지고 야 얘는 왜 일하는 쪽쪽 그만두지? 이렇게 얘기하겠습니까? 아니 내가 일하는 거지 그 사람도 일합니까?
내가 일해가지고 돈 받는 건데 그 사람이 돈을 줍니까? 아니잖아요. 그 말 아십니까? 자, 잘 들으세요. 최소반님. 남들은 나에게 생각보다 관심이 없어요. 생각 이상으로 관심이 없습니다. 관심이 없다니까요. 그냥 각자 인생 사는 겁니다. 각자 인생. 뭔가 뭐 SNS상으로 서로 이제 알고 지낸 것 같아도 사실 친한 것도 아니야, 그게. 일단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둘 중에 하나는 확실하게 그만뒀으면 좋겠고요. 그 그만두고 했을 때 이제 남는 시간 있죠. 남는 시간은 본인이 좀 멘탈을 좀 다지는 시간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한번 물어볼게요. 남들이 뭘 하는데 그 남들이 누구예요? 그 남들이 누굽니까? 최소만님. 그 여쭤보고 싶어요. 아까부터 계속 남들 얘기가 나오는데 그 남이라고 하는 사람이 누군지 궁금해요. 그 사연 안에서 등장하는 그 남이라고 하는 사람. 도대체 누가 이렇게 님하고 이렇게 연관되어 있길래 본인이 왜 자꾸 의식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혹시 뭐 같은 뭐 친구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이제 같은 동네에서 나고 자는 친구들? 아니면 뭐 대학교 친구들? 아니면 뭐 동호회나 아니면 카페 같은 데서 만난 친구들? 뭐 그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어떤 건지 알아야겠어요. 동네 친구들요? 그 동네 친구들이면 중학교, 고등학교 친구들? 그 동성 친구들이죠? 같은 여자? 뭐 그 친구들 중에 잘 나가는 사람도 있습니까? 그 친구들 중에 뭐 자기보다 뭐 좀 잘 나가고 뭐 잘된 사람 있습니까? 네네네. 친구들이 뭐라고 하는 건 아닌데요. 네, 그럼 된 거 아니야. 본인이 의식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뭐라고 안 해요. 뭐라고 합니까? 아, 너무, 아니, 아무도 뭘 안 그래요. 아무도 뭘 안 그래. 아니, 왜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 가장 친하게 지낸 사람한테 왜 본인이 눈치를 봅니까? 혹시 살면서 뭔가 좀 안 좋은 경험 같은 거 하고 있어요? 제소바님? 혹시, 뭔가 살면서 좀 힘든 경험 하신 적이 있습니까? 난 좀 이해가 안 돼. 보통의 어떤, 여자분들도 이거 이해 못할 것 같아, 이게. 좀, 뭔가 살면서 뭔가 좀 본인이 정신적으로 좀 충격을 받았다거나, 스트레스 심하게 받아가지고, 그때부터 뭔가 이런 후유증이 생긴 건지 좀 궁금해, 이게. 하, 이게 어떤 계기로 생긴 것 같거든요? 열등감이 심한 것 같다고요? 음, 혹시 죄송한 얘기인데 혹시 외모에서 오는 뭐 자신감 부족? 예. 아, 오빠 언니 두 분 공무원이라고요? 그 공무원 어때서? 그게 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네네네. 뒤처지는 느낌? 아니, 자, 최소만 잘 들으세요. 그, 인생은요, 레이스가 아닙니다. 인생은.
레이스가 아니에요. 물론 공무원 되고 하면 좋은 겁니다. 좋은데 그 공무원 됐다고 뭐 인생 크게 달라지는 것도 아니에요. 공무원도 힘들어요. 공무원도. 그리고 그 오빠 언니 인생하고 본인 인생하고 다른 거예요. 그 사람은 그 사람이고 난 납니다. 그냥 길이 다른 거지 같은 길에서 경주하는 게 아니에요. 인생에서 이런 말이 뭐 앞서거나 뒤처거나 그러니까 뒤서거나 이런 말이 안 나와야 돼요. 우리나라가 좀 이상해 여러분. 우리나라가 앞서가거나 뒤처거나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하는데 우리나라가 좀 유독 이상한 거예요. 우리나라가 인생을 뭔가 무슨 경주 레이싱처럼 뭐 경마듯이 막 그렇게 생각하잖아 이게. 그런 얘기를 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여러분. 근데 그거 아십니까? 오빠 언니가 성실하고 부지런하지만 그분도 고충이 많아. 고충도 많고. 그리고 아무리 이제 오빠 언니를 하더라도 있잖아요. 나이가 찼잖아요. 그러면 각자 인생 사는 거예요. 오빠 언니가 언제까지 나한테 옆에 있어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들도 뭐 출가한다거나 아니면 뭐 결혼해가지고 이제 집을 박차고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서로 이제 갈 길 가는 겁니다. 같이 한 집에 살 때나 뭐 어릴 때나 뭐 형제지. 나이 들어서 먼저 출가하거나 어디 멀리 떠나버리면 사실 그때부터는 뭐 그렇게까지 형제라고 해서 우애가 깊거나 하지도 않습니다. 가족한테 짐이 된다고요? 아니, 뭐, 그러면 이미 가족한테 짐이 되려고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어떤 행동을 했어요? 가족한테 짐이 된다는 게 어떤 말이 하는 거야? 그냥 내가 언니 오빠처럼 되지 못해서? 걱정시킨다고요? 너무 염려를 많이 하는 것 같아. 너무 생각을 많은 것 같아요. 응? 생각이 너무 많은 것 같아, 사연자분이. 응? 근데 최소만 잘 들으세요. 언제까지 누가 내 옆에 있어주지 못합니다. 언제까지 내가 위로해줬다고 하는데, 자, 잘 들으세요. 내가 보니까 이분이 막내라서 그런 것 같아. 막내라서 언니 오빠들한테 이제 의존은 많이 한 것 같아, 정서적으로. 근데 이제 그분들도 잘 되고 이제 언젠가 그 사람들이 떠날 생각하니까 그럼 나 어떡하지 아마 이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성숙해져야 돼요, 최소만님. 멘탈적으로 성숙해져야 돼요. 그러면 그게 성숙해진다는 게 그냥 가만히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훈련을 해야 돼요, 훈련을. 마음의 준비를 해야 돼요. 언니 오빠는 언젠간 떠납니다. 내 곁을 떠납니다. 그리고 나한테 신경을 못 쓸 거예요. 그리고 좋은 동생 너도 또 이제 끝났어요, 사실상. 이제 각자 인생 사는 겁니다. 이미 이제 28이면, 28이면, 그분들은 30살 넘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언니 있으면 언니는 이제 결혼을 하면 나갈 테고, 오빠도 결혼할 상당히 있으면 나갈 테고, 아니면 집에 살기 불편하면 나갈 테고, 그러면 난 혼자가 되는 거예요. 나도 언젠가 뭐 자리 잡으면 나가겠죠. 슬픈 게 아니라 원래 인생이 그런 겁니다. 인생이. 28절 뭐요 공무원 월급 적고요. 꼭 같이 있다고 행복한 게 아닙니다. 같이 있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다 돌아가시고 26부터 와이프 먹여 살리려고 노력해요. 근데 젊으시니까 뭐든지 다 할 수 있고요. 멘탈을 잘 잡으세요. 28 어려요. 화이팅 다 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부터 좀 홀로서기에 대한 훈련을 해야 돼. 정서적인 훈련. 그래서 나는 지금 일 둘 중에 하나만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하나만 하세요, 하나만. 그리고 무리해서 일하지 마세요, 절대로. 그리고 개인적으로 혹시 그 정신과 혹시 진료받아 본 적 있어요? 그 대학교 이제 그 정신과 병원 가가지고 혹시 뭐 상담 받아본 적 있습니까? 아, 간 적 있다고요? 거기서 뭐라고 그래요? 그때도 지금이 비슷하다고요? 일단은 저는 왜 외국 어학연수 가가지고 일단 본인이 왜 힘들었는지 원인 알 것 같아요. 이게 좀 하는 게 내가 보니까 근본적으로 외로움을 못 견디는 것 같아요. 여기 생활에 누가 괴롭히고 힘들게 한 사람이 없는데 보니까 해외 가서 적응 못했다는 건 그런 거예요. 나한테 누구 하나 말 걸어준 사람 없고 혼자서 뭔가 해야 되는데 그게 너무 두려우니까 못하는 것 같아요. 창업이라는 것도 그런 것 같아요. 창업이라는 것도 혼자서 당연히 이거 알아보고 해야 되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내가 혼자서 누가 같이 할 사람이 없거나 아무나 없으면 두려움을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내가 혼자서 어떻게 하자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 그리고 아까 외국 가서도 원래 외국 가면 다 혼자 해야 되거든요. 좀 서먹서먹해도 해야 되는데 그런 거를 못 견뎌하는 것 같아요. 누군가 옆에 있어주길 바라고 누군가 날 지켜봐주길 바라고 누군가 나 신경 써주길 바라는 것을 굉장히 좀 집착하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외로움을 좀 이겨내고 하는 것이 좀 훈련이 좀 안 돼 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내가 봤을 때는 좀 실패한 것 같아. 가만히 있는 거 못 견디는 것 같다고요. 그러면 나태한 게 아니잖아요. 가만히 있는 걸 못 견디는 거면 나태한 게 아니잖아. 그러면 그 심리학 서적 같은 거 읽어본 적 있습니까? 심리학 서적 같은 거. 알바 3개를 뛴다고요? 와. 아니, 저기 어떻게 나태한 거야? 남들 저렇게 하는 사람 있나? 아니, 공부하기 싫어도 상관없어. 공부에 적성이 안 맞으면 안 해도 되잖아. 공부 안 해도 먹고 사는 직업이 있으니까. 그렇게 일하는 것도 재능이에요. 최소바님. 잘 들으세요. 그렇게 일할 줄 아는 것도 재능이야. 여자분들 그렇게 못해요. 하나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도 많은데. 그래도 일을 여러 가지 내가 소화는 가능하다는 얘기잖아요. 뭔가 몸으로 하는 건 자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그러면, 제가 있잖아요. 요렇게 하는 건 어때요? 그, 알바 2개, 아까 제가 2개 중에 하나 그만두라고 했잖아. 그러면,
시간 남습니까? 근데 알바 2개 하면 시간 남습니까? 근데 문제는 님이 정서적으로 좀 쉬어줄 시간이 필요한 건 사실이에요. 님이 뭔가 자기를 그러니까 불안해가지고 이게 일이 원래 일하는 거 좋아해서 이렇게 일하는 거 좋아해가지고 천성이 맞아가지고 이렇게 한다기보다는 뭔가 내가 외롭고 뭔가 그냥 뭐 가만히 있으면 뭔가 불안해서 안절부절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차선책으로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마음을 잡아야 될 거 아닙니까? 마음을 잡고 나서 일하면 더 잘 될 거 아니에요.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습니까? 자꾸 뭔가 도망치듯이 일을 하니까 이게 건물 올리는 거 좀 힘들고요. 여사나님. 그건 좀 오바고요. 예. 요즘엔 건물 힘듭니다. 예. 알바 10개 하면 모르겠어요. 2층 올리기도 힘듭니다. 요즘에는. 현실적으로. 너무 오버하셨네요. 도망가지 마세요. 자, 도망가지 마세요. 받아들이세요. 언제까지 이렇게 살 수는 없는 거잖아요. 언제까지. 맞잖아요. 님도 이거 잘못했다는 거 알고 있죠? 이렇게만 하니까 뭔가 해결책이 안 나오잖아요. 예. 그래서 좀 책 같은 것도 많이 읽어요. 책. 심리학책 많이 읽어. 또 책 읽는 거 싫죠? 앉아서 뭐 하는 거 싫죠 또. 그런 건 또 하품 나고 싫죠? 해야 돼 그래도. 책 요즘에 안 어려워요. 그렇게 많이 안 어려워. 책 요즘 얇고 가독성 좋은 책들 많아요. 서점 가가지고 한번 봐요. 얇은 책들 많아. 예. 그렇죠. 이렇게 해야 돼. 님이 책을 읽어, 책을. 안 읽는다고? 읽어요, 읽어. 읽고, 그거 좀 도움이 돼요, 최소반님. 그, 들어봤나 모르겠는데, 필사 같은 거 도움이 됩니다. 네. 필사하세요, 필사. 그러니까, 단순히 독서로 끝내는 게 아니라, 네. 필사하면서 읽으세요. 여러분, 필사라는 말이 좀 생소할 수 있는데, 필사가 뭐냐면, 책에서 어떤 중요한 문구나 내용들을 노트 같은 데 적는 거예요. 아니면 책에 있는 내용을 다 적는다거나. 그걸 정성스럽게 적는 거예요. 아니, 빡빡하게 적는 게 아니에요. 책에서 뭔가 메시지가 어떤 그런 좀 중요한 메시지거나, 내가 평소에 좀 익혀놓으면 좋은 것들, 그런 것들을 이제 메모해서 평소에 이제 보는 거야. 그러면 책이 눈에 잘 들어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책이라는 게 우리가 눈으로 읽지만 사실 머릿속에 잘 안 들어와요. 이게, 볼 때는 기억나지만, 시간 지나면 다 까먹잖아. 근데 필사해 놓으면 좋은 게, 책에 중요한 문구가 이제 딱 적어 놓으면, 그, 기억이 잘 남아요. 우리가 공부할 때 보면 그냥 적어 놓고 하면, 시험 칠 때 기억 남잖아. 그거랑 비슷한 거예요. 예. 하나 제가 책 한 권 좀 추천드려도 되겠습니까? 책 한 권 추천드려도 될까요? 예. 책 한 권. 자존감 수업은 있으니까 이 책도 아시기 싶은데, 그, 신경끄개 기술이라는 책이 있어요. 신경끄개 기술. 쓸데없는데 신경 안 쓰고 온전히 내가 하는 일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담긴 책이 있어요. 그런 책을 한 번만 읽는 게 아니라 질리도록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읽고 치우는 게 아니라 필사까지 하면서 계속 읽는 거야. 예, 여러분 심리학 책은요, 한 번에 일회성으로 읽고 그냥 치우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좀 많이 봐야 됩니다. 우리 왜 공무원 서적 왜 기본서 보는 것처럼 계속 돌려봐야 돼. 그래서 내가 좀 약해질 때마다 한 번씩 보고, 약해질 때마다 한 번씩 보고. 아니, 자기계발서가 아닙니다. 그 심리학 서적입니다. 자기계발서하고 심리하고 다릅니다. 이거 분리지어야 됩니다. 예. 보통 자기계발은 그런 거, 나한테 뭔가 이제 특별한 능력을 길러가지고 이걸 뭔가 발전시켜서 뭔가 돈이 되게 하는 것들이 자기계발이죠. 예. 이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자기계발하고는 좀 다른 영역이에요. 멘탈적인 부분이에요. 멘탈적인 부분. 아무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말씀드렸어요. 이거 정리 좀 해볼게요. 최소바님. 참고로 님 사연에 굉장히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지금 님 사연 하나에 46분을 지금 쓰고 있어요. 일단은 외로운 거를 극복을 해야 됩니다. 외로운 거 극복을 해야 돼요. 힘들어도 극복을 해야 돼. 그리고 성숙해져야 돼요. 힘들어도. 인간은 누구나 다 만남이 있으면 이별이 있고 헤어짐도 있고 새로운 만남을 하고 새로운 경험을 하고 그렇게 이제 발전시켜 나가는 거예요. 영원한 거 없습니다. 인간관계에서 영원한 건 없어요. 형제관계에서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항상 우리는 마음의 대비를 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혼자가 되었을 때도 이걸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면 안 돼. 오히려 나이 먹으면 혼자 있는 게 더 편해요. 혼자 있는 게 더 편해. 그냥 쓸데없이 누가 괴롭힌 사람도 없고 귀찮게 하는 사람도 없고 맞춰줄 필요도 없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 신경 쓰지 마요. 주변 사람들 어차피 자기 인생이야. 내 인생이고 그 사람들은 그 사람 인생이에요. 뭐 친구들이 뭐 신경 쓴다 하더라도 어차피 각자 인생에 신경 쓰고 사는 거예요. 네. 그리고 SNS 같은 거 너무 많이 보지 마요. 너무 거기에 의존하지 마요. 여자분들이 이게 참 안타깝네. 제가 이분만 얘기한 게 아니라 젊은 아가씨분들이 SNS로 굉장히 지배를 많이 당하네. 정서적으로 지배를. 좀 안타까운 사연이에요. 이거 보면. 여자분들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여자분들이 그만큼 이 감성적인 부분에 도취가 많이 돼서 이 현실 판단을 무디게 만드는 것들이 많이 있네요. 이게. 그래서 인스타그램을 깨부숴야 돼. 이거를 진짜. 적당히가 안 되니까 진짜. 최소반에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인스타그램에 있는 모습은 진짜 모습이 아닙니다. 진짜 모습이 아니에요. 그 인스타에서 뭔가 자기들이 뭔가 뽐내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 알고 보면 님보다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에요. 별 볼 일 없으니까 인스타 같은 데서 이제 사진 끌어가지고 관심 요구하는 겁니다. 네. 속지 마시고요. 그리고 알바 2개 중에 하나를 제가 그만두라고 했는데 취업 가능하죠. 네, 취업 가능합니다. 님 경력 많잖아. 그리고 책 꼭 읽어요. 책 꼭 읽고 운동도 좀 했으면 좋겠어. 운동 같은 거. 네. 그리고 창업은 내가 확실하게 어떤 준비가 되기 전까지는 시도하지 마세요. 창업은. 사실 지금이 창업하기가 굉장히 위험한 시기입니다. 최소반님. 굉장히 위험한 시기입니다. 일단 창업하는 비용도 많이 들지만 지금 자영업이 지금 잘 되는 곳이 별로 없어요. 네. 잘 되는 곳이 많이 없습니다. 유튜브만 보면 막 창업해가지고 돈 많이 벌고 외제차 같은 거 몰고 뭐 달에 1,000만 원 번다고 하는데 그거는 엄청나게 많은 매장 중에 한 군데고 거기 나온 사람들도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장담하는데 거기에 장사하시는 분들도 몇 년 뒤에 폐업하시는 분들 분명히 발생할 겁니다. 장사가 있잖아요. 한때 잘 될 수 있어도 계속 잘 되는 건 정말 힘들어요. 거기 장사 잘 된다고 나오신 분들 장사한 지 얼마 안 된 분들이야. 경력이 그렇게 많은 분들이 아니에요. 몇몇 분들 제외하고는.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요.
경쟁업체가 나오게 되면. 그리고 망하면 정말 리스크가 큽니다, 이게. 리스크가 많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지금 할 수 있는 일 계속해요. 지금 할 수 있는 일 계속 하시고 너무 많은 거 도전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심리학 서적 같은 거 있잖아. 하나 꽉 잡아서 그냥 그것만, 이거 하나만 이제 제대로 깨겠다는 생각으로, 여기 있는 내용을 달라 외우겠다는 생각으로 그 필사하듯이 계속 해 나가세요. 그래서 뭐 내가 좀 멘탈적으로 실에 빠졌다고 생각하면 한 번씩 읽고 적고 반복하면 저는 지금보다는 괜찮아질 거라 생각합니다. 물론 제가 님한테 좀 현실적으로 도움을 드렸나 모르겠습니다. 얘기를 많이 나눴는데 제가 그렇게 좀 무서운 사람은 아닙니다. 제가 하도 이렇게 뭐 페트푸드 폭력 많이 하고 좀 그 20대 여자분들 입장에서는 좀 그분들 입장이 안 맞는 얘기를 좀 많이 하긴 했어요. 제가 인정합니다. 그거는 좀 매운맛 좀 많이 했어요. 그래서 여자분들이 좀 싫어하는 분들 분명히 계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저는 뭐 싫어서 그렇게 얘기한 건 아니고 정신이 번쩍 들기 위해서 얘기한 거예요. 예. 앞으로도 저는 좀 본인이 멘탈적으로 이런 문제가 생겨도 지난날의 과거를 계속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지난날의 과거를. 어차피 인간이라는 게 누구나 옆에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다고 옆에 있다고 무조건 좋은 것도 아니거든요. 나이 먹어 옆에 있으면 뭔가 부담스러워요.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지금 열심히 살았잖아. 돈도 많이 모았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또래들보다 나은 환경이야. 굉장히 나은 환경. 알바하면서 뭐 허튼데 돈 안 썼을 거 아니에요, 최소반님이. 뭐 누구처럼 일도 안 하면서 그 구찌 가방에다가 맥북에다가 강남 피부숍 가는 그런 행동 안 했을 거 아닙니까? 또 저렇게 힘들게 일했으면 또 돈을 안 써요, 이게. 예. 저렇게 힘들게 일하신 분들 돈도 허튼데 못 씁니다. 내가 왜냐하면 그동안 힘들게 고생해서 번 돈이기 때문에. 차를 샀다고요? 뭐 대출 받은 거 아니죠? 대출 받은 거 아니죠? 괜찮습니다. 예. 대출 받은 거 아니면 괜찮아요. 어차피 차 팔아도 요즘에 거의 새 차값 나옵니다. 워낙에 차가 가격 방어가 잘 돼가지고. 예. 차 요즘에 2, 3년 타도 거의 새 차 가격 받습니다. 요즘에 워낙에 차가 귀해가지고. 괜찮아요. 차는 뭐 감가상각 그렇게 크게 안 됩니다. 요즘에. 어떤 차 샀어요? 현기차 샀으면 2년 안에 팔로 거의 새 차 가격 받습니다. 중고차가 더 비싸요, 요즘에. 예. 괜찮습니다. 뭐 차를 내가 빚지고 산 것도 아니고 다 현찰로 샀을 거 아니야. 예.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예. 앞으로 좀 이런 힘든 일이 있더라도 잘 극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한번 극복해보면 또 가능해요. 이게 한번 내가 어떤 그런 멘탈적으로 힘든 적이 있을 때 뭔가 제대로 극복해본 경험이 없다 보니까 이게 자꾸 이렇게 중복이 되는 것 같아요. 한번 제대로 이제 내가 좀 이런 갈등을 좀 이겨내보면 두 번째 또 오더라도 극복할 수 있고, 세 번 극복을 하면 그때부터는 이제 노하우가 생겨가지고 뭐 잠깐 안 좋은갑다, 슬럼프가 왔나 보다, 뭐 시간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이렇게 또 넘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지금 할 수 있는 것만 최선을 다해요. 지금 할 수 있는 것만. 너무 막 이것저것 벌리지 말고. 예, 지금 하는 것만 꽉 잡아도 잘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것도 못하는 사람도 엄청 많습니다. 최소반님. 그 있잖아요. 내가 하나 얘기해주자면 지금 님 또래 여자분들 중에 귀하게 자라가지고 공주님처럼 자라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도 많아요. 라면도 못 끓인 사람도 많고 계란 후라이도 못하고요. 님은 그래도 기본적으로 손재주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제빵 기사를 했다면 빵 굽고 만드는 과정은 다 알 거 아닙니까? 님이 이제 음식점을 하겠다는 거는 내가 음식을 어느 정도 내가 만들 줄 아니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진짜 뻥 안 치고 짜파게티로 못 끓이는 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알바 같은 것도 겁내서 못하는 사람도 있고요. 나는 팬이 그렇지 않습니까? 네, 나는 팬이 그렇잖아요. 님은 반드시 그렇습니다. 뭐 그냥 뭐 굳이 얘기하자면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님보다 못한 분들도 많으니까 너무 기죽지 마시고요. 근데 하필 왜 티볼리를 샀을까 좀 이해가 안 되네. 티볼리가 김여사 대표 아닙니다. 유튜브에 티볼리 검색하면 안 좋은 거밖에 여기까지 할게요. 네, 그만하겠습니다. 티볼리 좋으니까 산 거죠. 아무튼 이제부터 저랑 약속합시다. 앞으로 이런 힘든 게 있어도 잘 극복하기로, 잘 이겨내기로. 더 이상 이런 걸로 더 이상 이제 자기 자신을 해치지 않기로, 자기 자신을 자책하지 않기로 여기서 약속하고 갑시다. 최소반님. 할 수 있겠죠? 할 수 있겠습니까? 좀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전 님 같은 분들이 좀 인생 잘 풀리고, 이렇게 좀 열심히 사는 여자분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내라고 했습니다. 약속했습니다. 최소반님. 약속했으니까 더 이상 이런 걸로 눈물 짓지 말고, 한숨 쉬지 말고, 자책하지 말고, 그냥 순간 지나가는 건 생각하고 받아들이세요. 누구나 살다 보면 중간에 우울한 순간이 있고 힘든 순간이 있어. 그거 다 극복하고 사는 거예요. 인간의 감정이라는 게 이렇게 딱 평행선을 가는 게 아니에요. 중간에 좀 우울할 때가 있고 좀 침울할 때가 있고 그럴 때마다 이제 극복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다들 표현은 안 하지만 다 그런 과정이 있어요. 한 번 또 극복해보면 또 계속 극복이 가능합니다. 오늘 사연 감사하고 뭐 앞으로도 제 방송에 오실지 모르겠지만 자주 왔으면 좋겠습니다. 뭐 제가 님한테 좀 도움될 수 있는 이야기 좀 많이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으면 좋겠네요. 오늘 사연 감사하고 주말 잘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연 감사합니다. 자, 이상으로 7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